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석인 평택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정경삼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퇴직 준비 교육 중인 서달령 평택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평택보건소 세출 예산 현액은 총 255억 1,639만 2천 원으로 이 중 98%인 250억 963만 5,678원을 집행하고 5억 675만 6,3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세부 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사업 중 기타 보상금은 민간인 상해치료비 한 건에 대해 18만 4,200원을 집행하고 81만 5,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입찰 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액으로 7,618만 2,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빈대방역 대책비는 경기도의 사업 조기 종료 결정에 따라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으로 1억 54만 9,410원 집행하고 3,352만 6,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코로나19 접종 대상자 축소에 따라 1억 1,672만 65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사업 중 의료 및 회복비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511명에게 치과 검진비 1억 6,660만 4,240원을 집행하고 2,875만 5,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 273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적어 563만 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149명에게 의료비 6,610만 8,490원을 집행하고 6,766만 2,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은 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 97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부부 110 이상에게 시술비 2,223만 9,100원을 집행하고 2,663만 5,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인건비 등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4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 결산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게 아마 뭐 알뜰살뜰하게도 잘 쓰셨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상태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나 대부분 지난 연도에 국도비 남은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24년도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보건소는 어땠습니까? 24년도에 뭐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25년도는 어떻습니까? 25년도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네.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올해도 25년도 업무를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519쪽 좀 보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이 있어요. 그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뭐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총 사업비가 4억 3,700인데 뭐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이건 뭐 매칭 사업이니까 국비 53% 그리고 도비가 13% 10 그리고 12가 34%예요. 되게 이렇게 좀 비율이 좀 재밌는 비율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된 걸 보면서 장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 결산하고 관계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농어촌 뭐 제지역구 팽성을 보면 뭐 원정 보건지소 아니면 팽성 아니면 고덕면 뭐 이런 곳들에 대한 어떤 장비는 어느 수준이에요 지금? 그 안에서 모든 뭐 의료행위가 있고 이럴 수는 없고 어떤 장비들이 지금 농어촌에는 있죠? 지소에는? 지금 보건지소에는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 매각이나 불용 처분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고요. 네. 보건진료소에는 장비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라 하면 이제 뭐 팽성, 원정진료소나 어. 이런 그 문곡 아니 네, 아니 네. 문곡은 송탄이고 예 저희 보건 네네네. 어쨌든 원정. 예. 원정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소 장비는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있는데 네. 어느 수준이에요? 저희가 잠시만. 봐도 몰라 사실요. 그 가봐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혈압계나 발 마사지기,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 어르신들이 주로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마의자나 뭐 이런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에 대한 거는 없고. 의료행위 같은 경우 빈혈 검사나 이런 부분, 혈압이나 기본적으로 있는 거, 당화 혈색소 검사 이런 부분이 만성질환 위주 쪽으로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다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속기사님이 속기를 하셔야 돼. 진료소 저희 서부 같은 경우에는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장비 있는 거는 그 체성분 검사기가 있고 그다음에 혈압이나 당뇨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다음 빈혈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왔을 때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외로 이제 건강증진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안마기서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 이제 약 수령하러 많이 오시는 거죠? 예. 혈압약이나 뭐 아니면 또 어떤 약이 있죠 지금? 거기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1차 진료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제 당뇨, 감기나 이런 네네. 쪽에 대한 진료를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약은 의약품은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제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지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민 편의성 있게 어르신들이 접근해서 굳이 시내까지 안 나오셔도 되게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편의 시설들 보강할 필요 있으면 충분히 보강해야 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한 물리치료 기구들도 뭐 이렇게 있을 거고 어르신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찜질하고 뭐 이런. 요즘에 이제 안마 의자 말고 이제 그런 기능성 있는 그런 어떤 안마 의자 비슷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좀 잘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없잖아. 그렇다고 그게 좀 고가인 것들이라 집에도 없으실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한번 잘 내년에 편성 한번 예,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자료에 보면 560쪽, 561쪽, 562쪽, 뭐 588, 589쪽에 기초자살 예방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다 안 보셔도 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송탄보건소 질의할 때 했는데 보셨나요? 그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들 저희 못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 송탄보건소 질의할 때 평택시의 지금 자살률에 대한 통계가 전국 단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전국 단위의 통계는 자살률이 연령대별로 했을 때 80대 그리고 70대가 1위, 2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평택시는 40대가 1위고 50대가 2위인 다 남성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생애 주기별 어떤 자살 예방 계획을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프로그램과 우리 평택시의 프로그램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연령대가 전혀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당부드렸던 게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여기 지금 쭉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그런 뭐 운영비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 다 소액이에요, 사실. 다 소액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6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될 수 있으려면 사업이 될 수 있으려면 좀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안 켜줘가지고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거예요? 나중에 주세요.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의원입니다. 그 학생 치과 주치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제안 설명해 주시면서 초등학교 4학년 위주로 이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몇 개의 학교에 몇 명이나 했는지에 대한 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해당된 학교는 전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시 관내 학교 4학년을 전체로 하는 겁니까?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4학년 대상이면 전체 몇 개 학교에 몇 명인데 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전체 47개 학교인데 네. 저희가 지금 농촌 쪽에 부모님들이 좀 외국인이시고 이러신 분들이 약간 홍보를 이제 보건교사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홍보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지금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시작한 뭐 건데 매칭으로 이제 50도 50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실적으로 그 우리가 그 치과에 대해서 예, 예. 실질적으로 좀 검진을 해서 조기에 또 발견을 하고 그로 인해서 또 건강한 치아로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예, 좀 예. 의아하다, 좀 모자랄 것 같기도 한데 전체 우리 평택의 4학년 초등학교
47개 학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부모님이 치과를 데리고 가서 하셔야 하는 사항이라 네. 부모님들이 좀 직장에 매여 있고 이러신 분은 근무 시간 중에 아이를 빼갖고 가셔야 하니까 학교로 그럼 공지를 해서 이제 예, 예. 학교에서 갈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데리고 갈 수는 그냥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각각의 그 학교에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학교에 보내서 이러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검진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다방면으로 해서 이 집행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예, 예. 싶어서 올해는 예, 더 열심히 여쭤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다가도 다양하게 공문 하고 보내고 있는지. 보건교사들 네네. 교육시킬 때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교육청장님이나 아니면은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끼어들어가서 그것도 좀 이제 강력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 수 있도록 올해는 다각적으로 좀 홍보를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좀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그 올해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이제 5월부터 시작한 거여서 네네. 10월 달까지여서 아직은 종료가 안 된 사업이어서 예, 집행률은 조금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까지 했을 때 좀 중간 점검을 해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예, 예. 다양한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좀 낮을 수 있도록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소모하면 훨씬 더 낫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제1 당뇨병 의료 지원인데 이게 제 집행 잔액이 이제 170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 대상자들이 보통 보면은 뭐 소아에서 청소년 이러는데 대상자 연령이 좀 어때요? 이게 요거는 이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예, 거잖아요. 예. 전 네. 연령 중에서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네, 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요 기계가 필요로 한 사람만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아무나 다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고 예, 그런 그럼 이 관계. 기기 한 대당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2번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2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1인 최대 124만 원 지원하고요. 본인 부담금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지원한다고 2는 보면 3분의 2.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의 제1형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통계가 나와 있나요? 그 중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기기가 몇 명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남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전체 일형 당뇨 환자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태 조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체 파악이 안 된다는 예, 예, 얘기신 예. 거잖아요. 앞으로 좀 해야 되겠네요. 국민건강공단이나 이런 데 통해서 그러면 조사를 왜냐하면 조례에 의하면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것도 부모인 입장에서는 소아나 청소년 경우 굉장히 평생을 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실태 조사를 지금 738명 되어 있답니다. 위원님. 738명은 실태 예, 예.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건강 2023년도 통계 자료만 네. 가지고 있습니다. 738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좀 실태 조사를 조례에도 하게 돼 있으니까 해서 예, 예, 좀 예. 파악을 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의료기기가 좀 필요한 부분도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어요? 실태 조사를 하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에 남지 않도록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대상자분들도 훨씬 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525쪽에 빈대방역 대책비 도비 사업이 있는데
2023년도 2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지출액이 얼마 안 돼요. 잔액이 2천만 원이나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조기에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중간에 처음에 빈대가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방역이 잘 되다 보니 없어져서 저희가 한 30건 정도 지원을 했는데 조기 일몰돼서 그렇습니다. 언제 일몰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월 30일자로. 예. 그러면 빈대 방역 대책비가 그 예산이 처음 세워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23년 12월. 23년 12월. 예. 그럼 일시적으로 이 빈대가 좀 갑자기. 증가한 예.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19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등 이전 신축 비용이 있고 국비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7,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건소등 이전 신축 비용인데 어디인 거죠? 제가 잘 그 몰랐어요. 예산 과목은 복지부에서 정해진 예산 과목이라서 조금 변경이 안 되고. 예,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저희가 장비 주로, 구입. 예, 장비 구입을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방사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국비가 늦게 이렇게 내려오다 편성이 보니 되면서, 네. 예, 그 원래 방사선 장비는 최대가 1억 4천까지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모자라서 10일을 더 추가했고요. 추가한 상태에서 저희 제한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기술 두 가지를 보는 상태에서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다 보니 저희가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이제 시비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12월이다 보니 이게 잔액으로 감축형을 못하고 예, 예, 늦게 구입이 되다 보니 네.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게 뭐 계획을 잘못 세웠다기보다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싸게 물품이 구입돼서 예, 남은 그렇습니다. 비용이고 예, 잔액을 처리하지 못해서 남았다. 예. 라는 거죠. 5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있는데요. 440만 원이에요. 그렇게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그 우리 일상에서 어려움을 줬던 거에 비하면은 이 예산이 되게 예산이 작게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44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거죠? 이거는 그 감시 체계입니다. 네. 표본 감시 체계라서 그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그 저희가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감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따로 지정되어 그러니까 있나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지정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신고를 하면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의료기관을 먼저 지정이 지정하고 있고 몇 개나 지정돼 있어요? 저희가 표본 감시는 4개소 저희 관할은. 그러면은 이거는 잊지 말고 꼭 신청해 주세요. 꼭 알려 주세요. 라는 비용. 예, 인가요? 맞습니다. 당신들이 감시 의료 기관이야. 그리고 꼭 신청을 해 줘야 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100만 원씩 줄게. 거기에 그래서 대한 네 군데 수수료 440만 원. 개념. 예. 알겠습니다. 빈대 관련된 거는 아까 여쭤보셨고 빈대가 거의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26페이지 에이즈 관련인데요. 평택에도 이게 좀 느는 추세죠? 조금 약간 늘었죠.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입이 많아지면서 이게 뭐 전입 그 퍼센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인구가 느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강제로 검사를 받으라고 조치가 취해져서 오는 대상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이고 다만 이제 식품 쪽이나 이런 관련 업종에 유흥이나 이런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이나 이런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네. 내가 그러니까 그런 그 통상적으로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 또 받고 내가 혹시 의심이 돼서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건가요? 뭐 강제로 에이즈를 당신은 꼭 받아야 돼. 이건 이제 보건증을 발급하는 분들은 이제 증 발급 받아야 되니까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 성병하고 같이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 요즘은 자연스럽게 문의하시고 검사하러 오시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서 좀 많이 남았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예산은 네. 저희가 그 불법 체류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확산되면 안 분들이 되니. 예,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좀 예산이 좀 남고. 많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남고 예산이 안 남으면 안 좋은.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지난번에 그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공공심야약국 관련돼서 뭐 질의를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이 공공심야약국이 몇 시부터 몇 시를 지원을 하게 되죠? 6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예. 그러면 11시 이후에 뭐 24시간 운영을 하자라고 하면 11시 이후에 뭐 새벽 시간에를 더 지원하게 되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뭐 좀 다른 분이 들어와서 24시간 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약국의 주인께서 오전 그 일과 시간에는 근무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지원을 해주면 뭐 페이 약사가 와서 근무를 하면서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 것인지.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 가능할 것도 같지만 지금 우리나라 체계로 봐서는 소아들을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이미 운영 중이고 또 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편의점에서 필요한 약품은 급한 약품은 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 외에 불편하신 분들은 응급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질문하시겠죠? 말씀 들어보면 약국에서 병원 처방이 없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약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그 시간대는 구매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조제를 하기 위해서 조제의 소요가 없을 텐데 24시간 운영하는 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겠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약품들이 또 뭐 편의점에서 해열제나 응급약국들을 많이 팔고 있어서 근데 한 가지 그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또 그러는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에 호스피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 1억 1천만 원 사업인데
예산 질문 아닌데 호스피스 사업을 우리가 지원 민간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결정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겠어라고 말씀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뭐 이거는 뭐 민간에 맡기지 말고 직접 운영해라는 방침이 좀 변경됐었던 것이 있는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재원이 이제 도에서 30%, 시비가 거의 70%로 시 주체로 이제 운영이 되던 건데 네. 원래 호스피스라는 이제 개인 기관에다가 수탁을 해서 이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이제 받았었던 건데 네. 지금은 보건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무직 근로자하고 같이 이제 시를 마련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 운영이 직영으로 된 거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직영을 하게 그럼 되었습니다. 이 민간 위탁금 1억 1천만 원이 집행됐던 거는 그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는 것과 또 별도로 다른 사업들도 포함됐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억 1천만 원의 사업 자체를 제가 25년도 예산서를 정확히 못 봐서 그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건소에서 받는 것 이외에 뭐 캠페인을 하건 문화 조성하는 사업도 전체가 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계획. 예. 이신가요? 옛날에 이제 뭐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많이 끼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 쪽에서도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보건소 직영으로도 가능한 걸로 판단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다 이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예. 것으로.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경우는 뭐 강사비나 이런 걸 주고 이제 프로그램 외부 강사해서 시민들 모아서 이제 교육하거나 요 호스피스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사전 연명 이런 거에 관한 교육은 또 별도로 진행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542페이지인데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이거 너무 좋은 서비스입니다. 뭐 교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쓰고 계셔서 너무 좋은 서비스. 아들이 자주 찾아가지 못해서 계속 이 친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몇 명이 운영해 주세요? 여기 적힌 거면은 간호사 2분과 행정보조 2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예. 이분들 이외에 이 사업과 관련돼서 더 이렇게 뭐 공직자분들이나 관여해 주시는 실제로 분들이 저희가 이제 방문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부담을 해서 이제 본인이 맡은 지역에 요거 담당한 이제 이런 기계 같은 거 막 나 이게 기계가 안 돼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냥 껐다 켰다 막 이러면 프로그램이 전부 이렇게 다시 또 돌아가고 막 이런 상태일 경우에 이제 그런 거 사용법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수시로 봐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가 간호사 방문 간호사가 9명. 아, 그러세요. 예. 아니 적힌 거는 인건비가 간호사 2명, 행정부 2명이 적혀 있는데 밑에 차량 임차비가 7대가 되어 있어서 방문 간호사가 네. 지금 9명이 9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삽 좀 늘려주세요. 저희 어머니 쓰시다가 반납하셨대요. 왜 반납하시? 모르겠어요. 다른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사업 말고 저쪽 다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그래서 그쪽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돼요라고 해서 이제 반납하셨나 봅니다. 좋은 사업인데 좀 늘렸으면 어떨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553페이지에 지역 정신건강 증진 위원회가 있는데 6분이신가 봐요. 위원회 위원분이.
근데 수당이 64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되게 자주 열리나 보죠, 위원회가? 예, 월 1회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 다시 재입원을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매달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열려서 확인해야 되는 위원회인 예, 겁니다. 예. 심사위원분이 8분이십니다. 여기 6명으로 적혀 있어서 이제 저기 정신건 전체 인원은 그런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나가시는 분이 예, 6명. 예, 그 정도 나가셨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위원회, 외부인들은 네, 네. 다른 위원회는 잘 안 열려서 지적을 받으시는데 이거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많이 책정돼 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들이시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네. 뭐 이런 분들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이월액도 적고 집행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항상 그 기조를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우리 그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이게 지금 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냉동 난자를 가지고 이제 임신하는데 녹여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예. 이제 그렇죠? 본인이 냉동시켰던 난자를 내가 오래 임신해야겠어 하고 다시 나 오래 녹여서 사용할래 이렇게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 거죠. 이게 지금 통계가 그 냉동난자를 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나요, 우리 시기에? 예, 24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이요? 예, 예. 최근 5년간으로 봤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그게 사업이 24년에 처음 24년에 시작된 시행되어서 거예요? 4월부터 시행된 거라 24년에는 한 건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 냉동난자 지원 사업이 이제 시행된 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부분이잖아요. 예,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출생률도 높은 편인데 그 냉동난자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시하고의 접목적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임신이 좀 힘드신 임산부들만 사실 필요로 하시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뭐 보편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난임이신 분이 임신을 하시기 위한 수단이니까 존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재는 필요한데 생각보다 아직은 지원자나 이 사업이 진행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보편적으로 돌아가는 예. 편은 아닌 예, 거죠? 누구나 다 냉동 난자했다가 임신 그거 필요하면 녹여서 사용하시는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본인이 암이셨거나 뭐 이러신 경우에 사실 냉동 난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해동이 필요하신 상태가 지금 뭐 아니시거나 이렇기 때문에 냉동 난자 사업 자체도 시행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보통적으로는 그 젊을 때는 그 불임인지 아니면 어떠한 그 병이 있는지는 건강할 때니까 사실 잘 모르다가 보통 뭐 30대 지나고 40대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이 확률이 높아진다던가 실제로 그 발병을 할 경우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게 그 그러니까 청년층이라던가 아니면 그 청소년층들한테도 이게 좀 어떻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나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모자보건 사업이 저희가 이제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전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 같은 거에도 홍보하고 예. 보편적인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요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다 아셔서 요 케이스에 해당하시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비용이 그 능동난자 사업이 한 그 인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이제 1회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1회당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된 사업이니까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게 사업만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다만 좀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워낙 그 결혼이라는 추세가 좀 늦게 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출산에 대해서도 이제 늦게 그 노산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적용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집행이 좀 저조해서 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